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편 범죄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38쪽 펴보면 37쪽이죠. 펴보면 제2편 범죄론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범죄의 기본 개념, 두 번째 구성요건, 세 번째 위법성, 네 번째 책임. 그래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가 범죄 성요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수 실패한 거죠. 공법 같이 하는 거죠. 재수, 범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트들은 아주 다 나오는 파트예요. 특히 2번부터 7번까지 다 나오는 부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1번 그 범죄의 기본 개념은 범죄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하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38쪽 볼까요? 38쪽. 자, 거기 보면 이제 범죄의 기본 개념이 있죠. 자, 큰 틀은 이겁니다. 큰 틀. 범죄의 기본 개념. 이 범죄의 기본 개념에서는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용어, 그 전체의 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다 이론이에요. 판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최근 시험에 출제 경향이 판례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형법 공부할 때 기본적인 법률 용어 익힌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크게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범죄의 의의와 종류가 있죠. 범죄의 의의와 종류. 이 범죄는 과연 뜻이 뭐냐? 종류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범죄의 의의와 종류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행위론입니다. 행위론. 두 번째가 행위론이에요. 행위. 엄청 어렵거든요.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행위론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형법은 행위이기 때문에 고의행위, 과실행위, 작위, 부작위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세 번째 세 번째가 범죄 체계론이 있어요. 범죄 체계론. 전체 범죄 체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번째가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가 범인이죠. 행위의 객체, 피해자입니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누굴까? 범인. 그래, 이런 거예요. 네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파트에서 뭐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온다면 우리가 범죄의 종류 있죠. 종류의 종류에서 뭐 한 문제 정도 있잖아요. 나오죠. 그리고 이제 행위의 주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법인, 회사, 삼성, LG, 법인이 범죄할 능력이 있느냐, 회사가 범죄할 능력이 있느냐, 요것들이 이제 시험의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보통 나온다면 이게 한 3번 시험 볼 때 한 번 정도 나올까요? 3번 시험 볼 때 한 번 정도 나오는 거. 법인의 범죄 능력, 그리고 뭐 범죄의 종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범죄 체계로는 이론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 참고로 그냥 본 거고, 우리가 주로 요것은 또 우리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론은 형법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다는 알아야지만, 그렇지만 뭐 이것은 무시해도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봐야겠죠. 범죄의 의의와 종류, 교과서 38쪽. 그러면 범죄의 뜻이 뭐냐? 범죄의 뜻이 있거든요. 뜻인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자, 범죄의 뜻이 뭐냐? 자, 누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범죄가 뭐야? 그러면 거기 책에는 있잖아요. 뭐 형식적 범죄, 실질적 범죄 나오고 무슨 범죄의 본질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냥 한번 뭐 참고로 보면 되겠고, 앞으로 여러분들 범죄가 뭐냐 물어보면 범죄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범죄란 이런 거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하고
위법성. 책임이 있는 것이다. 책임. 그래서 범죄는 삼총사,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범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는 뭘까? 그래,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거, 이 세 개가 범죄랍니다. 그래서 거기 38쪽에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다. 이렇게만 아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죄가 뭔가 봤어요.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러면 두 번째, 범죄의 성립요건이 있어요. 성립요건. 두 번째, 처벌조건. 세 번째, 소추조건. 자, 그리고 세 번째, 범죄의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종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파트에서 나온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오면 이 소추조건이 나와요. 소추조건. 그 배우겠지만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친고죄,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범죄의 종류에서는 목적범이 나요. 목적범, 신분범, 특히 목적범, 신분범. 그래서 이런 건 내용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씩 검토합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형법의 체계를 잡는 거예요. 체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다시 한번 지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성립요건, 처벌요건, 소추조건,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복잡하지만 우리가 큰 틀 잡은 거니까. 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범죄의 의의를 봤죠? 다음에 뭡니까? 성립요건, 처벌요건, 소추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항상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틀. 항상 형법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행위입니다. 행위. 자, 행위. 그래서 범죄는 행위예요. 행위가 돼요. 행위가 돼야만이 다음 단계 뭘로 갑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행위가 돼야만이. 만약에 행위가 아닌 걸 우리 뭐라 합니까? 비행이란 말이에요. 비행위는 여기서 카트예요. 무슨 말일까? 우리가 봐봐요. 모기가 나를 물었다. 모기가 내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모기가 무는 것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길 가고 있는데 미친 개가 나 물었다. 개가 무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길 가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 가지가 난 떨어져가지고 다쳤다. 이런 것들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A녀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에서 잠꼬대를 한 거예요. 졸면서 앉아서 잠꼬대면서 B에 대해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모욕죄를 했잖아요. 그러나 잠꼬대는 뭡니까? 수면 중의 동작이잖아요. 이건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 형법은 행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행위. 즉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할까요? 고의행위, 과실행위, 작위, 부작위를 해야만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봤죠? 비행위, 수면 중의 동작, 조건 반사, 무의식적 동작, 동물의 공격, 이것들은 행위가 아닙니다. 항상 행위는 사람의 행위예요. 사람. 그래서 고의 일부러, 과실 실수로 자기는 하는 거죠. 부작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라서 할까요? 형법은 행위다. 비행위는 카트.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있잖아요. 행위가 됐으면 다음 뭡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죠. 구성요건 해당성.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구성요건이란 말과 해당성이란 말이 있는데 항상 구성요건이란 말 하면 머릿속에 구성요건이 뭘까? 뭔가를 구성한다는데 앞으로 구성요건은 따라서 할까요?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 구성요건이에요. 살인죄의 법조문, 강도죄의 법조문, 절도죄의 법조문, 이 법조문을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 39쪽 봐봐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박스에 있잖아. 329조 있죠.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을 처한다. 이것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목. 해당성은 뭘까? 케이스입니다. 사건이야. 사건. 실제 사건이에요. 내가 B의 스마트폰을 절취했단 말이에요. 사건이죠. 내가 B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럼 나는 내가 훔친 사건과 이 법조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딱 매치가 되죠. 그러면 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 법조문과 사건이 매치된 거. 예를 들면, 우리 살인죄가 있어. 사람을 살해한 자. 250조. 만약에 강호순이가 비녀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오은춘이가 비녀를 강간살인했다. 그러면 이 실제 사건이죠. 그러면 강호순이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오은춘이는 강간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조문, 구성요건과 사건이 딱 매치된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만이 다음 단계 두 번째 요소 이법성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법성.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은 뭘까? 구성요건의 뜻이 법조문이고 해당성이 사건인데 법조문과 사건이 딱 매치되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죠. 그런데 이건 뭘까요? 내가 있잖아요. A가 B의 시계를 절취하려고 그래. 시계를. 그런데 내가 B의 시계를 훔치려고 하는데 B가 사전에 너 가져. 사전에 동의했어요. 내가 B의 집에 주거침하려고 그래. 들어가려고 그래. 주거침이. 근데 B가 사전에 들어와 그랬어요. 사전에 들어와. 사전에 너 가져. 이런 걸 뭐랍니까? 양해라고 합니다. 양해. 따라서 할까요? 양해. 양해는 사전 동의죠. 사전에 이걸 동의해버리면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거죠. 카트죠. 왜? 주거침을 사전에 동의했으니까. 절도를 사전에 동의했으니까. 그렇구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만이 다음 단계인 위법성 넘어가지. 양해는 뭐가 된다? 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구성요건에 해당했어요. 다음 단계가 위법성이죠. 앞으로 여러분 위법성이란 말 나오는데 원래 위법성의 뜻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 판단의 뜻이거든요. 어렵지요, 말 자체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법성의 뜻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쁘다라나. 위법성은 뭐다? 나쁘다란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강호순이가 비녀를 살해했어요. 그러면 강호순이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사람을 죽인 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다, 위법하다는 말이에요. 위법하다죠. 만약에 김길태가 비녀를 강간살인했다. 김길태 강간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거 나빠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위법하단 말. 나쁘다가 나빠야만이 다음 단계 뭘 갑니까? 책임으로 갑니다. 책임. 너 탓이야. 네 책임이야. 책임으로. 그래서 나빠야만이 다음 단계 뭘 갑니까?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 이거 한번 볼까요?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B가 A를 살해하려고 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A가 살기 위해서 반격을 했어요. 이달차기로. B가 넘어지면 사망이네. A가 B를 살해했네. 그럼 A 뭡니까? 사람을 죽였네.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나빠요, 나빠요? 나쁘지만 왜 죽였어요? B가 A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A가 살기 위해서. 이거 많이 들어본 말 뭡니까 이거?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정당방위네. 자, 따라서 할까요? 어려운 말이죠. 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의 뜻이 나쁘다. 조각의 뜻이 소멸돼요. 나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쁜 것이 없어지네. 그러면 다음 단계인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 카트란 말이에요. 나빠야만이 책임으로 넘어가지.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는 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39쪽 볼까요? 그 두 번째 박스 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추천하죠. 벌하지 아니한다. 왜?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법해야만이 다음 단계인 책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정당방위처럼 위법성 조각사유 중간에 뭐다? 카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책임은 뭘까? 책임. 너 탓이야. 네 잘못이야. 비난 가능성입니다. 책임. 자, 따라서 할까요? 책임은 비난 가능성이다. 비난할 수 있어야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강호순이가 비녀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호순이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나쁘잖아요. 강호순이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살해했어. 야! 너 임마 왜 사람 죽였어?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강호순이는 범죄가 성립한 거예요. 성립했죠. 성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삼총사 아까 봤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해요. 성립 요건. 이 세 가지가 범죄의 성립 요건이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만약에 정신병자 A가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해롱해롱하면서 미쳐서 B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A가 B를 죽였어? 그러면 A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나쁘잖아요. 그런데 A는 제정신아니네. 심신상실이에요. 심신상실이기 때문에 미친 사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난 못 하잖아요. 항상 정상인 사람만 비난하겠죠. 미친 사람은 비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신상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할까요? 책임 조각사유, 책임 소멸사유, 책임이 없어져요. 책임. 비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난 못 하잖아요. 책임이 없네. 뭐야 이거?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지금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범죄 불성립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범죄가 성립돼야만이 다음 단계에 뭘로 갑니까? 처벌 조건을 넘어갑니다. 처벌 조건. 다음 단계인 처벌 조건을 넘어가는데 지금 불성립이에요. 그러면 X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최소한 범죄가 성립해야만이 유죄 판결이에요.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유죄 판결이에요. 그런데 성립 요건이 없다. 한 개도 없다.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하나도 없다. 형소법 325조에서 무죄 판결하는 거예요. 무죄 판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항상 범죄는 행위지요. 비행이 카트.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양의 카트. 위법해야 돼요. 위법성 조각사유 카트. 책임이 있어야 돼요.
심신상실 책임조각서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자시 39쪽에 세 번째 박스 봐요. 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거나 의사결정력이 없네. 완전히 맛이 갔죠? 심신상실자입니다. 벌하지 않죠. 왜? 책임조각사유니까.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성립요건. 머릿속에 항상 행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성립, 비행위, 양해, 위법성 조각사의 정당방위, 책임조각사의 심신상실, 카트, 무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요거 이제 처벌요건. 우리가 복잡하니까 다시 다 지우고 우리 처벌요건부터 계속 연결시켜야겠죠. 처벌요건. 좀 계속 이게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벌조건부터 하나씩 다시 또 검토해 봅시다. 형법은 항상 논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독수 공부를 반복할수록 이제 이게 딱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애우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드디어 범죄가 성립했죠. 성립.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었어요. 우리 불성립, 양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카트였죠. 성립했으니까 성립하면 우리가 처벌할 수, 처벌 조건이 있는데, 자, 처벌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객관적 처벌 조건이 있어요. 객관적 처벌 조건. 말 어렵죠? 객관적 처벌 조건. 두 번째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 말 어렵잖아요. 인적 처벌 조각 사유. 객관적 처벌 조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A가 경찰 시험에 합격했어요. 자, 수험생이 합격했어요. 그러면 A는 앞으로 경찰이 될 자란 말이에요. 즉 공무원이 될 자란 말이에요. A가 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경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경찰학교에서 6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A가 지금 중경에 경찰학교에 입교했어요. 입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직 경찰 되려면 임용이 돼야 돼. 임용. 임용이 안 돼서요. 임용이 돼야 되는데 임용 안 돼서 교육식이니까. 그런데 일선에 실습 나왔단 말이에요. 실습 나왔어요. 지금 실습 나왔는데, 자, 이 만약에 비업자가 지금 지금 경찰 합격한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 A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습 나왔는데 이 B가 청탁하면서 돈을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청탁하면서 100만 원 줬어요. A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요. 수수했어요. 자, 공무원이 될 자가, 경찰이 될 자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갖다가 수수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할까요? 사전수뢰죄. 시작. 사전수뢰죄입니다. 그래서 사전수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요. 사전수뢰죄가 성립했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법 좀 볼까요? 교과서 40쪽 볼까요? 40쪽에 제일 위에 있는 박스 봅시다. 40쪽에 거기 129조 있죠.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대인이 될자 놓쳐봐요. 될자 아직 안 됐죠? 될자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후 뭐 했어요? 공무원 중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전수뢰죄가 성립해서도 이 A가 공무원 중대인으로 임용이 돼야만이 처벌할 수 있어요. 임용이 안 되면 처벌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임용되는 거. 그 줄침 부분 공무원 중재인이 된 사실. 이것을 객관적 처벌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전수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얘가 공무원 중재인으로 임용이 돼야 돼요. 임용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임용이 돼야 되는 거. 이걸 객관적 처벌 조건이요.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가 성립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봤던 사전수뢰죄는 아무리 범죄가 성립해서도 얘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임용되는 거, 이걸 우리 뭐라 합니까? 객관적 처벌 조건이랍니다. 마찬가지로 파산죄로 처벌하려면 파산 선고가 확정돼야 돼요. 이런 걸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하나 볼까요? 인적 처벌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어렵지 말 자체가 인적. 인적이 뭐야? 신분 때문에 형벌을 소멸시켜요. 형벌을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형면제. 그래서 형면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인적 처벌 조각사유인데 무슨 말일까? 이런 경우죠. A가 아버지 A-의 지갑에서 돈을 절취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지갑에 돈을 훔쳤어? 그럼 A.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이거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 정상이네. 책임도 있네. 뭐야 이거? 절도죄가 성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A와 A-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란 말이에요. 직계혈족이요. 직계혈족. 그래서 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리 범죄가 성립돼서 형벌 소멸시켜요. 형면제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따라서 할까요?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친족상도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아무리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아들과 아버지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형을 면제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인적 처벌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다시 40쪽에 거기 329조 자 법조문 있죠? 자 1항 읽어볼까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치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는 형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범죄가 성립하면 처벌하는데 이거 형 면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범죄가 불성립,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개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무슨 판결이었어요? 무죄 판결이잖아요. 그렇지만 처벌 조건이 없으면 무죄가 아니라 뭐가 된다? 형 면제예요. 유죄지만 형만 면제하는 거예요. 형만 감옥에서 면제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조건 자 따라서 할까요? 객관적 처벌 조건, 사전수뢰죄, 인적 처벌 조각사유, 친족상도례입니다. 그래서 그 40쪽에 보면 표 밑에 거기 처벌 조건과 성경 차이점 있죠? 차이점. 한번 묶어봐요. 기억니은 디귿이 묶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41쪽 이제 처벌 조건이 있으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소추 조건이에요. 소추 조건. 이 소추라면 재판 걸게 한 거예요. 소추, 공소, 재판 거는 거죠. 공소제기. 재판 걸게 한 요건입니다. 재판 걸게 한 요건. 아무리 자 주목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재판을 걸 수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판을 걸지도 않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래서 재판 걸게 한 요건을 우리가 보통 소추 조건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친고죄란 말이에요.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있어요. 반의사불벌죄. 옛날에 우리 강간죄가 친고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간죄가 친고죄라고 했는데 자 우리 뭐 좀 됐지만 시간 됐지만 자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앞으로 성범죄는 친고죄 아닙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고죄는 뭘까? 친고죄. 자, 볼까요? 한번. A가 B를 욕을 했어요. 모욕했어요. 모욕죄. 그럼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형법 제 311조예요. A가 B를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인이 A죠. A가 범인이에요. B가 피해자죠. 피해자. A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요. 모욕죄가 성립했어요. 아무리 모욕죄가 성립했어도 자
피해자면서 고소권자인 B가 C 검사한테 고소를 해야만이 검사가 A한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재판 그런 걸 뭡니까?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무리 있잖아요. 얘가 모욕을 했어도 이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고소 안 하지요. 그러면 재판 못 건단 말이에요. 반드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이 재판 걸 수 있는 범죄.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친고죄라고 해요. 친고죄. 그런데 만약에 고소가 없는데 재판 걸렸다. 그러면 법원은 따라갈까요? 형소법 327조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다르네. 자, 예를 들면 범죄 성욕권이 없으면 325조 무죄 판결. 자, 처벌 요건 없으면 형 면제 판결. 소추조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 다릅니다. 구별해야 돼요. 이건 형소법 문제지만. 그래서 친고죄는 그렇구나. 그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이 재판 걸 수 있구나. 만약에 고소권자의 재판이 없으면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재판 못 걸구나. 이렇게 반드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 걸 수 있는 범죄. 이것을 우리가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에 하나 외워야 돼요. 공식 하나 외웁시다. 친고죄 공식입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자, 말했죠. 우리 시험에 출제 포인트는 뭐 나온다? 소추조건의 공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식. 그래서 친고죄, 친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시오. 모비사업자. 아까 우리 있잖아요.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서 보호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한테 내외 국통 유문인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반드시 암기를 암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친고죄는 뭐다? 모비사업이에요. 그래서 모는 모욕죄, 비밀침해, 사자명예훼손, 업무상 비밀누설. 그러니까 이 딱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래서 친모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죄. 이 친고죄고, 나중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친고죄 올 때는 이렇게 옵니다. 친모비사업. 그래서 B가 아무리 있잖아요. 고소 안 하면 얘를 공소기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소기각하면 법원은 끝냅니다. 공소기각 판결로. 자, 이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는 이런 겁니다. 우선 친고죄 한번 볼까요? 교과서 봐야겠네. 친고죄 40쪽에 두 번째 박스 법조문 있죠? 319조 2항. 자, 1항은 뭐였어요? 형을 면제했죠. 2항. 제1항의 유해의 친족이라고 했죠. 제1항의 친족이 뭡니까?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직계열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가족과 배우자인데 그 1항 유해의 친족은 뭡니까? 먼 친족. 사촌, 오촌, 팔촌. 그러니까 자, 제1항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기각이다. 가까운 친족은 면제해주고 먼 친족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소해야 됩니다. 이런 걸 친고죄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41쪽 봐요. 41쪽. 제일 거기 보면 위에 있는 박스 봐요. 312조 나와 있죠?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걸 뭡니까? 친고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41쪽에 제일 밑에 있는 표 친고죄 모비 기억 모비죠? 사업 모비사업. 그래서 자, 외웁니다. 친모비사업. 친고죄 친모비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죄는 자, 볼까요? A가 B를 폭행했습니다. 폭행. 그럼 폭행죄 있으니까 형법제 220조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즉 폭행죄가 성립했어요. 그런데 B가 피해자면서 고소권자지요. 얘가 C 검사한테
고소를 안 해도 검사는 재판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아까는 고소 안 하면 못 했잖아요. 그러나 반의설보죄는 고소 안 해도 재판 걸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따라서 할까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A와 B가 합의해가지고 B가 검사한테 불처벌, 우리 합의했으니까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검사는 재판 못 건단 말이에요. 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검사가 재판 걸렸다. 그럴 때는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로 끝냅니다. 그래서 친고죄는 고소가 없어도 재판 걸 수 있지. 재판 못 걸지만, 자, 반설부죄는 고소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다만 합의해가지고 불처벌의 의사 표시하면 재판 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외워야 돼요. 반의설보죄. 자,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반폭협, 명출명, 외폭, 외국, 과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폭협, 명출명, 외폭, 외국, 과상이라고 했죠. 폭은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명예훼손, 외국 원수 폭행, 외국 국기 국장 모독, 과상, 과실치상죄인데 교과서 다시 한번 볼까요? 교과서 41쪽 다시 봅시다. 위에 있는 박스 312쪽 2항 볼까요? 명예훼손죄와 출명, 출판물의 명예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이 말 나온 것은 얘는 반의사 불벌죄구나. 그리고 밑에 260조 3항 봐요. 제1항 2항의 죄는 폭행죄, 존속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다시 제일 밑에 있는 표 봐요. 반폭협, 그러니까 반폭협, 외폭, 외국 과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음번 폭이죠. 폭. 디귿번 협이죠. 폭협. 자, 리을번 명. 출판명, 출명. 기업번 외폭, 외국. 마지막 미음번 과상, 과실치상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42쪽. 넘기면 제일 위에 표가 있죠? 자, 표가 있습니다. 자, 그 공식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외웁시다. 친모비사업. 그리고 그 우측에 반폭협. 반폭협, 명, 출명, 외폭, 외국, 과상이란 말이에요. 과상.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봐봐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온다? 다른 거 없습니다. 친고죄하고 반의사불죄가 섞어놓고, 박스에 섞어놓고 친고죄 3개 넣어놓고 반의사불죄 3개 넣어놓고 4개 넣어놓고 친고죄가 몇 개가 있는가, 아니면 반의사불죄가 몇 개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시험 한 3번 볼 때 정도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있잖아요. 자, 범죄의 성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자, 생각합시다.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행위, 비행위, 카트.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양의 카트. 위법해야 돼요.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사유 카트.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조각사유 카트. 심의상실이죠? 그러면 드디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했어요. 성립하면 이제 처벌조건이죠. 객관적 처벌조건.
사전수료죄 공무원 중개인으로 임용돼야 돼요. 인적 처벌 조각사유 친족 상도례 형 면제지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재판 걸고 소추조건 친고죄 친모비사업 반설보죄 반폭협 명출명 외폭 외국 과상이었죠.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자, 아무튼 범죄 성조건이 없다. 구성요건, 유법성 책임. 무슨 판결? 무죄 판결. 처벌 조건이 없다. 형 면제 판결. 소추권이 없다. 공소 기각 판결.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범죄의 종류라고 있어요. 범죄의 종류가 있는데, 범죄의 종류에 보면 뭐 예를 들면 결과범, 형식범, 뭐 거동범, 즉시범, 뭐 계속범, 상태범,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이렇게 다양한 종류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범죄는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